반갑습니다. 이희석 행정사입니다. 저와 함께 학습할 내용은 행정사 실무 중 출입국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입국 업무 1강부터 해서 총 16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사 업무는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외국인의 체류인 등록, 연장, 변경, 기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국적과 재외 동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전자민원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 업무와 간략하게 체류 자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행정사 업무로부터 행정사 신청 업무, 체류 자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1항에 의하면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진정서라든지 건의서, 각종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사들이 실제로 많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할 때 행정심판이라든지 토지수용 이의신청, 출입국 업무, 국가유공자 등록, 자동차 등록 업무 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단체와 개인 간의 서류는 계약서라든지 청구서 이런 서류를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번역 업무 등을 또 대행을 업무하는데 이 서류에 대해서 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허가 등의 대리 업무를 할 수가 있고,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고,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서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을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대행과 대리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업무하는 건 동일하지만은 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이 대행 업무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름으로 접수를 하게 되겠고, 대리는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임받은 행정사 이름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행정사 협회에서는 크게 4개 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경찰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사실조사, 그 다음에 민원서류, 출입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은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식품위생법 위반, 국가유공자 등록, 각종 영업정지 및 취소, 토지수용 이의신청, 환경분재 조정 신청 등을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교통사고 사실조사와 탐정 업무는 2020년도경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이 탐정 업무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의 조사. 이 사실증명서는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행정사가 참석을 해서 이름을 기타 확인을 다 하고 그 계약 성사가 돼서 사실 확인서를 써줬을 때 이 사실조사서는 공정의 사실증명서와 공정 업무와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 서류는 가족관계 등록본 관련해서 그다음 자동차 등록, 법인 설립, 그다음에 권리 의무 관계 서류,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는 등록 업무와 연장, 변경, 체류 자격 부여, 국적과 영주권 변경, 국민의 배우자 관련해서 업무 제출 대행이 가능하고, 특히 이 등록 업무는 지문을 날이하지 않는 체류 자격은 전부 다 직접 방문 예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 국적은 대행 업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주고 행정사들이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해 주는 거죠. 엣지투라 E9 같은 경우는 고용허가업체 근무하는 체류 자격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관련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접수를 하다 보면 외국인도 어떤 범죄 사실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업무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출입국 업무와 관련된 공정이라든지 초청이라든지 여권 재발급 업무 등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1번부터 36번까지 체류 자격을 구분해 놨고, 요거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체류 자격 안내 매뉴얼이 현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포들한테 부여되는 체류 자격은 C3로부터 F1, H2, F4, F5로 이렇게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관련 법적 요건과 형식 요건이 잘 갖춰져 있고, 그것만 잘 보시면은 서류 준비하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유형 1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이 유형 2가 아닌, 녹색이 아닌 모든 체류 자격은 도심지에서 행정사들 사무소가 위치한 공간에서 많이 취급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노랗게 식별된 이런 체류 자격은 실제 도심지에서 많이 취급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고, 여기서 녹색은 출입국 주변의 행정사 사무실들이 사실은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법원 주변에 많이 있듯이 이 출입국 업무를 행정사들은 출입국 주변에 가면 사실은 많이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또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외국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이 출입국 업무하는 행정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 연수라든지 구직은 이제 대행 업무가 안 됩니다. 이 구직은 한국에서 대학교라든지 대학원까지 뭐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받는 사람들한테 학교가 끝나면은, 졸업이 끝나면은 이 체류 자격을 구직으로 바뀌어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대학교에서 본인이 어떤 전공을 했느냐 따라서 1년에서 2년까지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취업을 해야만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20년도 12월 1일부터 직업 및 연간소득 신고서를 신청서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까맣게 표시된 거는 전체 무조건 한국에 들어오면은 취업을 해야만 됩니다. 취업을 안 하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류가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취업하는 체류 자격은 필수는 무조건 연장, 변경, 기타 업무할 때 다 제출을 해야 되고, 이 소득에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은 대상자로 구분되는 뭐 거주라든지 결혼 이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F4 이런 체류 자격 같은 경우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만약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필수같이 직업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를 제출해야 되고, 소득 관련해서는 이 필수
체류 자격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금액 증명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대상인 사람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이거는 여기 보면은 소득이 없다라고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이런 거는 뭐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서도 발급해 주지만은 이 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경우 대상자가 취업을 안 한 경우는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면 되고, 이 F4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만약에 소득에 관련해서는 직업 및 연간소득 신청서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아예 상관없이 아예 거기 신청서에 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F4 같은 경우에는 이 연간소득하고 무관하게 그냥 직업에 관련해서는 취업했으면은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 사업을 할 초기 어떻게 할 것인가 체류 자격별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체류 자격별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